여러분, 이번에는 이것만 사고 말아야지 라고 또 구매하는 자신을 발견했나요? 또는 구매, 소비로 감정을 소비하고 계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시하는 정보에 따르면 쇼핑 중독은 질병이라고 분류해뒀습니다. 강박적으로 자신의 경제력 넘어 구매하는 부적합하고 과도한 행동이나 충동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행동 욕구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쇼핑 중독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만은 자제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서 자제 불가능을 반복한 경험은 모든 중독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고요.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 즉 무계획적 구매를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후 영상에서 알아보겠지만 쇼핑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 되도록 구매 행위를 지연시키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 중독은 물건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결제를 할 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리면 또는 시간을 벌 수 있다면 그 중간에 충동이 식습니다. 또는 자극을 주는 장소를 벗어나서 딴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극을 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보면 안 삽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보면 생각하고 생각나면 사고 싶어지는 게 쇼핑 중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소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미래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소비의 원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자들은 성장한 부를 방해하는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부의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와 장기적이지 않은 투자는 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였어요. 저희 이모댁은 동작구였는데 골목길을 기준으로 양옆에 빌라가 있었어요. 빌라가 한 10채 정도가 쭉 나란히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다 빌라고요. 저도 한 번씩 집 앞에 자주 나와서 같은 시간에 바람을 좀 쐬고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삼선 슬리퍼를 신고 세탁소 자전거를 타고 항상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모 그 자전거 타고 삼선 슬리퍼 매일 신고 다니시는 분 아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골목에 보이는 빌라 전체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해도 300억대 자산가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돈이 없어서 세탁소 자전거를 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죠? 300억대 자산가면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가치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토마스 스탠리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검소하게 살며 그들의 자산 또한 합리적인 투자와 계획적 소비만이 부를 만드는 원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현정 작가님의 파이어족의 재테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나한테 얼마 있는지 파악하고, 두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얼마를 버는지 적고요. 매월 또는 매년 지출 금액을 적으라고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돈이 왜 나가야 하는지 소비의 이유를 쓰라고 해요.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생계비를 파악하라. 다섯 번째, 생계비가 나온 것을 곱하기 12개월로 하고요. 다시 25년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25년을 대입해서 나온 금액을 돈을 벌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자들은 소비와 관련해 자기 통제력을 가집니다. 자, 자기 통제력을 가지면 과소비, 임기응변식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투자 또는 자산으로 돌린다는 거죠. 백화점 정기 세일 또는 온라인 세일 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 세일이라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자의 관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소비입니다. 자, 15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은요, 기회가 왔을 때 큰 투자를 하고요, 아닐 때는 절제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죠. 2013년 자기 통제에 실패한 소비자를 위한 연구에서, 이게 논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통제는 어디서 오느냐? 의지가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죠? 정신적 에너지를 잘 배분한다면 효과적인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정신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자, not to do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 3개 정도. 하지 말아야 될 항목이죠. 오전 12시 이전에 SNS 금지, 또는 3시 이후에 커피 금지, 또는 하루 유튜브 30분만 시청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부자들이 지키는 소비의 원칙 세 번째, 시간 활용입니다. 자, 무계획 소비는 시간을 낭비하는 반면에, 자, 목적 소비는 의미 있는 시간을 활용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지인은
쿠팡 앱을 지웠어요. 저 쿠팡을 쓰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평균 3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쿠팡을 지웠죠. 소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경제에서 발표한 빅데이터에 따른 부자들의 소비에 따르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소비가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소비는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더 적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앱 중에 넌 얼마나 쓰니? 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뭐 일정 기간 또는 제한을 둬서 앱에 접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비 행위를 지연시키거나 막아주는 것. 또는 특정 요일에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또는 no pay day 또는 no buy day. 이게 하루지만 쌓이면 한 달에 4일이 되고요. 4일간의 지출이 줄면 다 자산으로 돌릴 수 있겠죠. 또는 저축. 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을 no pay day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부자들은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사면 이 물건이 귀한 건지, 아직 쓸 수 있는데 버리는 건지,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이거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제 지인 중에 스마트폰을 매년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최소 3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매년 바꾸는 사람은 카드값 얘기를 하고요, 최소 3년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카드값 얘기가 아닌 자산 또는 투자 얘기를 합니다. 3년 이상 쓴 제 지인은 누가 봐도 아는 부산의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말이에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물건의 기능에 집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마트폰을 영상, 카톡, 전화만 되면 되는데 이것만 되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스마트폰을 바꾸는 지인은 디자인, 액세서리 이런 거 얘기해요. 기능보다는 외적인 거, 외관, 그죠?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돈을 불리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스마트폰을 자주 바뀌지 않은 지인이 훨씬 더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장기 품목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청소기다, 청소기 상태가 어떻다, 그죠? 관리가 어떻다, 뭐 배터리만 갈아주면 된다, 이런 것들, 그렇죠? 생필품 말고는 뭐 TV도 될 수 있겠고요. 이 제품의 상태를 체크해서 이게 진짜 사야 될 건지 아닌 건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5년 됐는데 살까? 보다는 목적이 정확히 한다는 거죠. 5년 됐지만 잘 돼, 괜찮아, 계속 쓰는 거고, 만약에 자동차라고 하면 뭐 연식도 있겠지만 아직 괜찮아, 왜 연식이 오래됐지만 신연식이지만 적게 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데이터화 시켜두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부자들은 관리비용 증가를 방지합니다. 무분별한 소비는 장기적으로 소유한 물품이나 관리 유지 비용을 올리죠. 제가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 가면 연매출 한 100억 규모의 화장품 회사 사장님을 보는데요, 이분이랑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국산차만 탄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수입차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차에 관심이 없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건 단순히 부품비도 많이 들지만 이 차를 입고시켜서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자체가 다 내 신경 쓰고 하는 내용들이 나한테는 비용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마크 주커버그는 물론 이제 슈퍼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차의 목적이 운전은 아니고요, 어쨌든 소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커버그는 소형차를 선호한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관리도 쉽고 무엇보다 과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1년에 한 번 주요 물건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주요 물건 리스트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성과 사용 빈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통해서 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물품 목록, 소비 목록,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요일에 소비 활동을 하지 않는 no pay day, 요거는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no pay day가 하루지만 작지만 엄청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자들이 지키는 소비의 원칙 5가지. 첫 번째, 자, 성장하는 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 자기 통제력을 가진다. 세 번째, 시간을 아낀다. 네 번째,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한다. 자, 다섯 번째, 관리 비용 증가를 방지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부자들이 지키는 소비의 원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은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미래다. 현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